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과서는 비상교과서 3학년 1학기 제5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쉽지 않은 글인데요. 중수필입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뭔가 이야기하는데 의미 있는 삶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과 공부할 때 세 가지 준비물을 꼭 챙겨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준비된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 삼색 볼펜. 세 번째 형광펜 준비하셔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168쪽 강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렇죠. 강문단 볼까요? 무엇을 좀 알 것 같다가도 다시 혼돈에 빠지고 마는 게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적 의식의 경험입니다. 도대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삼라 만상을 움직이는 근본 법칙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왜 이 모양으로 굴러가고 있으며 이 사회는 5천여 년의 역사가 흘러나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역사는 어째 이런 사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모양으로 움직여가서 어떤 모양을 갖춘 것이 될는지, 이 모두가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그냥 모르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느긋하게 단잠만을 잘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갖는 근본적인 물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물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눈다. 이런 끊임없는 물음들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물음들을 던지며 번민하다가도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소리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도 확실한 것을 그렇게 애매하게 얼버무려 놓은 채 불확실한 것들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늘어지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불확실한 것들. 자, 이렇게도 확실한 것을 죽는다는 확실한 거잖아요. 얼버무려 놓은 채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붙잡고 늘어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사람의 어리석음은 사물의 이치를 뒤집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리를 뒤집어 놓고 보면 기억, 오히려 스스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죽음 앞에 놓인 존재,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깨달음은 삶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 위에 서 있지 않은 진실한 삶의 토대입니다. 삶의 토대. 죽음 앞에 놓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요거. 그리고 거기서 또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삶의 지혜다. 1번, 지혜 2번. 자, 소주제 보시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을 깨닫되 거기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원인은 사물의 이치를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확실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리를 뒤집어 놓고 또 오히려 스스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삶의 지혜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놓인 존재임을 깨닫되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보셔라. 호각에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물이 갖고 있는 일정한 값어치 이상 지불하지 말라 이 소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물이 갖고 있는 500원이면 500원어치의 값만 지불하라 이 소리죠. 600원 주고 700원 주고 1000원 주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호각은 참으로 멋진 물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각의 존재 가치를 아는 어른에게 그런 어린아이의 생각은 어리석음의 표현으로 인식됩니다. 왜요? 물건이 지닌 가치 이상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 없는 것에 의미 있는 것보다 더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값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의미 있는 삶은 호각에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하지 않는 삶입니다. 모든 사물은 다 제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물에 그것이 지닌 제값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 현명함,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사물이 그것이 지닌 제값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 현명함, 이것이 바로 이것의 의미죠.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모시고 거기에 알맞은 생각과 몸짓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의 알맹이 하나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모셔라.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생각과 몸짓을 해라. 이 소리죠.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나 재산이 어찌하여 없어졌다고 합시다. 이때 툭툭 털고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존귀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모시는 모습이 뭐냐? 돈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툭툭 털고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모시는 것의 예다 이 소리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때 가슴을 치며 범민한 끝에 자기의 마음과 육체를 갉아먹는 것은 자기를 존귀하게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귀한 것은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돈이나 물건은 자기 활동에 의해 획득된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돈 그리고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계속합니다. 귀한 것은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돈이나 물건은 자기의 활동에 획득된 사물입니다. 돈이나 물건보다 귀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물건은 새로운 자기의 활동에 의해 다시 획득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 마음과 몸만 왕성하다면 물론 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모신다라는 건 물질적인 것들이 없어도 그것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자, 다음문단 갑니다. 나에게 속한 재산은 나라나 암탉이 낳은 달걀입니다. 나라는 존재. 암탉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동일하게 여겼죠. 비교한 거예요. 달걀일 뿐이다. 달걀이 더 중요합니까? 암탉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암탉이 더 중요하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뭐다? 달걀이다.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낳은 달걀은 어쩌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달걀은 깨졌더라도 암탉을 못 쓰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달걀이 깨져서 손해본 것만 해도 애석한데 거기다가 암탉마저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근본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암탉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암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모시는 것이 삶의 지혜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 호각에 많은 것을 지불하지 말아라. 사물이 지닌 제값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암탉의 소중함. 자기 자신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이네요. 자, 더불어 삶은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근원적인 조건이다. 이 소리예요. 더불어 산다는 것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조건이다. 자, 그러나 나만이 그런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또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 나만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 3번이죠.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그리고 저 사람들도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도 모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두 존귀한 소리예요. 그들도 내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맙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존재들을 아무렇게나 대할 뿐 아니라 나의 어리석은 자의 망상을 위한 희생물로 삼기까지 합니다. 아주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나의 온몸에 흐르는 피 속을 통과해서 나온 느낌이 다시 그 수많은 이름 모를 존귀한 존재의 핏줄 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하나의 호흡권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참으로 있음의 감동을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것은 바로 함께 있음의 공감을 우리가 느꼈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해라 이 소리예요.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은 우리의 몸짓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 삶의 조건에 알맞게 될 때 성취됩니다. 함께 있음, 더불어 삶. 이게 뭐예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삶의 조건이에요. 근원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삶의 조건이 함께 있고 더불어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삶의 조건 뭐다? 함께 있고 더불어 산다 이 소리예요. 진리란 바로 그런 인간 존재의 근원적 모습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기에 의미 있는 삶은 진리에 따라 사는 삶과 얽혀 있습니다. 진리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에 대한 인식. 이것이 진리의 의미입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 모습.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인식이 바로 진리다 이 소리죠. 진리란 나만의 의미, 진리란 나만의 이익, 나만의 떡, 나의 이익이겠죠. 떡을 얻고자 하는 탐욕의 동굴로부터 나와 그 탐욕을 넘어선 자리에서 세계를 바라볼 때 획득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삶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부분 가볼까요? 나 혼자 먹는 떡이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으나 그것은 위장된 웃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나 혼자 먹는 떡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 4번. 나 혼자 먹는 떡이 맛있어 보이니까 그것을 향해 모두 다 다가간다 이 소리예요. 그 어리석음에서 해방돼 진리의 빛 아래서 세계를 인식하여 행동을 옮길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의미 있는 삶의 뜻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가 꾸고 싶은 꿈은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만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탐욕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함께 있고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의 빛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1쪽 압축 파일입니다. 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 중수필입니다. 자, 글쓴이의 조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 가지의 조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놓인 존재임을 깨닫되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모셔라. 다른 무엇보다 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므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더불어 삶은 인간의 근원적인 조건이다. 나만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탐욕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다. 더불어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유적 표현의 의미. 호각에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하지 마라. 결국 사물이 갖고 있는 일정한 값 이상은 뭐야? 지불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현명합니다. 자, 암탉의 소중함.
나는 뭐를 비유한다 그랬죠? 암탉이라 그랬죠. 암탉을 못쓰게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암탉을 못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암탉과 나, 그리고 달걀과 나에게 속한 재산, 이거 비유적 의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니가 말하는 의미 있는 삶, 나만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탐욕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 함께 있음과 더불어 삶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꿈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하시고요. 압축 파일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부탁드려요. 자,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